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 합격 노트, 이거는 오프라인 수업 듣는 분들하고 우리 그 서울공인모 학원에 그 온라인 수강하신 분들에게만 하고 있는 강의죠. 1일 합격 노트, 이것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더라도 아마 고득점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학원 그 밴드하고 카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카페나 밴드를 가입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연세법학원 뭐 이렇게 검색어는 여러분들이 치보시면은 많이 있으니까요. 박용덕 제 이름으로 검색해도 아마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일 합격 노트인데 협회, 우리 협회 했죠?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에 지회를 두어야 한다. X. 둘 수 있다. 뭐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관이 정합니다. 정관. 시도 조례로 정한다. X.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X.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반드시 두어야 할 필요 없다고 했죠? 어디에 두든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1번 X고요. OX는 X가 어렵습니다. 오지선다행은 맞는 걸, 옳은 걸 고르는 게 어렵죠. 자, 운영위원회입니다. 위원회가 앞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첫 번째 주에 했었습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국토부에 둘 수 있는데 공제운영위원회는 협회에 반드시 둔다. 자, 근데 인원수가 7명 이상, 11명 이하, 이건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숫자고요.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19명 이하고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고 협회 회장이나 협회 임원 숫자는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2번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입니다.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이 법이 무슨 법입니까? 공인중개사법이죠. 지금 공인중개사법 하면서 이 법 하면 공인중개사법이고요. 건축법 하면서 이 법이라고 하면 건축법이 되겠죠. 자, 공인중개사가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은 경우 자격 취소가 아니라 등록 취소입니다. 등록 취소. X입니다. 자격 취소는 뭐라고 했습니까? 부양지역 이렇게 암기를 했죠. 부양지역.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한 경우, 자격증 양도되어 한 경우,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거나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이 되는 경우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다른 법률 위반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받아도 자격 취소 아닙니다. 자격 취소는 또 할 수 있다도 X죠? 자격 취소는 반드시 요건에 해당되면 해야 됩니다. 이 법 위반해서 300만 이상 벌금 받으면 등록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3번 X입니다. 자, 4번입니다. 4번. 반납하는 게 취소 3개 반납한다고 했죠? 자격 취소, 등록 취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3개가 반납합니다. 3개를 반납하는데요. 7일 이내에 반납하는 거 맞습니다. 반납은 다 7일입니다. 사무소 소재지 시도지사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 뿌린 자가 거두리라 했습니다.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됩니다.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자격증 반납, 미반납 시 가태료부가 모두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요 암기해야 될 사항 7일 이런 숫자 정리된 거 1월 달에 프린트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된다. 보고는 7일이 아니고 5일입니다. 5일. 보고는 5일이고 7일은 반납입니다. 7일은 반납이 7일입니다.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5일이라는 숫자 공인중개사법에는 오직 여기 한 번밖에 없습니다. 5일 이내에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X입니다. OX 문제는 X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뭐가 틀리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중소속,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되면 자격정지입니다. 이중소속은 자격정지,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하면 자격취소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처음에 이중소속하면 자격정지고요.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도 또 이중소속하면 그때는 자격취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격취소가 아니라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자격정지. 자격정지 사유가 뭐였습니까? 이중검인 확인서 6개월, 3개월 이렇게 했죠.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는 자격정지. 그 다음에 자격정지기간 중에 이중소속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하는 경우 자격취소해야 됩니다. 인장등록 위반, 그 다음에 확인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중소속은 자격정지고요. 자격정지 기간 중에 또 이중소속을 하면 그때는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2020년 8월 1일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2020년 9월 1일 폐업신고를 하였다가 2021년 10월 1일 다시 등록을 하였다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업무정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처분 못하고요. 그리고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업무정지 처분 못합니다. 지금 폐업기간 1년 넘었죠? 9월 1일 날 폐업했다가 10월 1일 날 다시 등록했으니까 폐업기간 1년 넘으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못하고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폐업기간 3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할 수 없고요. 폐업기간 1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할 수 없습니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32회 기출문제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2018년 8월 5일 다른 사람에게 상호 사용하게 하는 거나 성명 사용하게 하는 게 양도대여하고 똑같습니다. 상호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한 후 9월 5일 날 폐업 신고하였다가 2021년 10월 5일 다시 등록하였다면 등록 취소해야 된다. 저 3년입니다. 3년. 2018년, 19년, 20년, 21년 지금 9월 5일 넘었죠. 3년 넘었죠. 폐업기간 3년 넘었기 때문에 등록 취소 못합니다. 옛날 거 가지고. 폐업기간 1년 넘으면 옛날 거 가지고 폐업하기 전에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에서 했죠. 이미 죗값을 치렀다고 보는 거예요. 3년이나 폐업했으니까, 3년 넘도록 폐업했으니까 폐업 안 하고 곧바로 등록 취소됐다 하더라도 어차피 3년 지나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폐업기간이 3년 초과하였기 때문에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로 인한 등록 취소 못합니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자,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유사, 이중, 양도, 인정, 비광, 매무수거.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입니다. 유사명칭 사용금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그래서 자격증 없는 사람이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 대표, 사장, 회장, 소장 이런 거 쓰면 안 되고요.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 발품부동산 이런 거 사용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 카페 사용해도 안 되죠. 자격증 없는 사람이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1년에 1,000만 원. 자격증 등록증 양도대여한 자, 양수대여받은 자.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파라솔 천막 설치한 경우 정보 거짓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또는 개업공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정보 공개한 경우 비밀준수 의무 위반. 이 비밀준수 위반 요거 하나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한 경우, 매매를 업으로 한 경우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하는 행위,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는 행위,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3년에 3,000만 원이 아니라 1년에 1,000만 원이다. 거짓된 은행, 그 밖에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1년 이하 이진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연수교육.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외에는 개업공개사에 대한 과태료는 전부 100만 원 이하입니다.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는 모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연수교육 받지 않아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는 시도지사가 부과한다고 했죠. 자격증 미반납의 경우에도 시도지사가 과태료 부과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밴드 주소입니다. 서울연세법학원 이렇게 검색하시면 밴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도 있고요. 이 밴드하고 네이버 카페에 자료가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회원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